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스토리보더 감독을 겸하며 국내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정중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른 두 강의와 다르게 2D 프로그램이 아닌 3D 프로그램인 블렌더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블렌더라는 툴 자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은 툴이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료 툴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다른 3ds max나 마야 같은 파워풀한 프로 툴들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일단 입문자들이나 다른 툴을 사용하시던 프로분들께서 배우거나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인 경우가 많고, 또 2D와 3D를 복합적으로 둘 다 깊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은 사실 블렌더 말고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정말 적합한 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3D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 메뉴 UI 자체도 얼핏 보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오픈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겁이 나고 또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애니메이터나 연출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뭐 스크립트를 코딩한다던가 노드를 막 깊게 사용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저도 사실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번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사실 뭐 그림을 그릴 줄 아시고 어느 정도 이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복잡한 부분을 배우지 않고도 이 블렌더라는 툴에 가장 이제 편리한 기능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같이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 블렌더를 지는 4.1까지 출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블렌더 4.0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4.1과 4.0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 어느 버전을 사용하셔도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 버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UI라던가 이런 기능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 강의와 약간 차이가 보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스킬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예를 들면 그림을 되게 잘 그리지만 3D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리스 펜슬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첫 번째 강의부터 배워보시면서 이 3D 프로그램 내에서 자신의 이제 그림 실력을 활용한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실 수도 있고, 3D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림은 전혀 못 그린다는 분들, 또는 3D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분들, 그런 경우에는 3D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배울 거고요. 그 3D 캐릭터에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2D 에펙트를 조금 입힌다든가 하는 것으로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는 아주 단순한 조작을 할 때 Alt라는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고 있고, 또 Alt를 누른 채로 오른쪽 왼쪽으로 마우스 중간 휠로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오른쪽 클릭으로 멀어졌다 줌했다가 하는 이 기능들이 본래의 초기화된 블렌더의 단축키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래 마야 기반 사용자였고 또 거의 10년간 마야를 사용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야의 단축키가 저에게 자동화된 정도의 느낌으로 너무 손에 익어서 그 마야의 단축키를 그대로 설정해 놓은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3ds max를 사용했었다던가 다른 CG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던 분들께서는 인터넷에다가 블렌더 단축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마야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그 툴과 흡사한 설정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포해 놓은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정 파일을 가져와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저와 같은 단축키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제 단축키를 공유해 드릴 것이고, 아니면 블렌더의 기본 단축키 설정을 배워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보여지는 이 중간에 있는 화면, 이 큐브가 보이는 이 화면을 뷰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뷰포트 내에서 제가 바라보는 이 큐브의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는데 그 방향 말고도 다른 방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조작을 하는 거를, 이 뷰 조작을 하는 거를 저는 Alt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왼쪽 클릭은 회전, 그리고 중간 클릭은 이렇게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 옆으로 슬라이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으로 Alt를 누른 채로 하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작들은 처음에는 약간 익숙하지 않으면 느릴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차츰 사용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마야에서 제가 사용하던 단축키들 외에 블렌더 자체의 어떤 기능들이나 중복되지 않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대로 사용하는 단축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축키나 여기 있는 많은 메뉴들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지금 다 알려드리기보다는 사용을 해가면서 하나씩 배워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익히기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는 큐브랑 이런 카메라들 지금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태양같이 생긴 것은 라이트라고 해서 이 씬의 그 빛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 큐브는 그냥 이제 예시로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메쉬라고 하는 폴리곤 덩어리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인데 세 개 모두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딜리트를 사용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든 프로그램 공통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했던 행동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G 이것도 뭐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이니까 딱히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즈 펜스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 1화에서 저희가 같이 볼 거는 캔버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 캔버스를 공간상에 고정해 둔 상태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그리즈 펜슬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대로 클릭을 통해서 이 메뉴들에 들어가서 어디에 그 메뉴가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바 중에서 Add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 지웠던 메쉬 중에서 큐브, 아까와 똑같은 큐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아까 저희가 지웠던 라이트 그리고 카메라도 여기서 다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브리즈 펜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블랭크, 스트로크, 몽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랭크 또는 스트로크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줄 겁니다. 일단은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생성을 한번 해보죠. 이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F를 누르면 저는 마야 기반 단축키이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의 이렇게 중심이 가면서 그 오브젝트 쪽으로 제가 만약에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도 F를 누르면 바로 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뷰포트를 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시면 플레인도 하나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공간적인 어떤 이해가 더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리고 R 키를 통해서 플레인을 이렇게 키워줄 겁니다. 크기를 키워주면 지면 같은 그 납작한 플레인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캔버스를 클릭해 줄 건데요. R키는 이 오브젝트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스케일이고요. W키는 이 오브젝트를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또는 공간상에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걸로 살짝 올려줄 겁니다. W키를 통해서. 말이 나온 김에 WR 같이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로테이션도 보여드리자면 이 키를 통해서 이렇게 물체를 로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WER 이 세 가지 키는 마야 기반 단축키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익혀두시면 괜찮고요. 자, 이렇게 브리즈 펜슬 스트로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생성을 했는데 이 오브젝트는 캔버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비어있는 투명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느 방향을 보면서 그리냐에 따라서 이 종이의 방향도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 약간 특이한 3D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도 지금 자동 생성되어 있는 이 선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직각의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대로 선이 S 모양인 게 보이지만 옆으로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납작하게 돼 있는 그 공간상의 납작한 2D 그림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 스트로크를 없애고 제가 직접 거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제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는 여기 이 부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모드라는 거는 제가 플레인, 스트로크, 아까 카메라, 라이트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모드라고 사실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다른 모드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로우 모드라는 게 보이죠? 이 드로우 모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플레인을 선택했다면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요. 이 그리즈 펜슬 상태에서만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바로 그려지죠. 그 상태에서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먼저 같이 봐야 할 설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오리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오리진 3D 커서 서페이스 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와 함께 사용하실 거는 오리진, 서페이스, 스트로크 이 세 가지뿐이니까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3D 커서는 당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오리진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캔버스의 위치에 항상 그 똑같은 위치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고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른 곳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도 항상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십자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고요. 이 동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든 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같이 씬들을 만들어 보고 사용을 하시면은 이 오리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기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오리진과는 동떨어진 이 서페이스라는 모드를 사용해 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서페이스라는 거는 표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생성되어 있는 다른 폴리곤, 다른 메쉬 위에 같은 표면을 이렇게 그 표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레인을 이미 저희가 생성을 해뒀으니까 이 플레인을 그 서페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려볼 건데요. 일단 처음 이 서페이스 모드를 선택했을 때 다른 모드에 없는 이 숫자가 하나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숫자가 떠 있는 이유는 그 메쉬와 제 그림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것도 설정을 움직이지 않고 0.15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카메라를 돌리기 전에는 이게 착시 현상에 의해서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카메라를 조금만 돌려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 플레인이 지금 바닥과 평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것과 똑같은 평형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보셨듯이 엄청나게 붕 떠 있죠, 그림이. 그래서 이 거리를 많이 좁혀주시면 점점 이 플레인과 가까이 그릴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줄까요? 정말 이 플레인과 제 그림이 거의 딱 붙을 정도로 저 수치를 작게 해주시면 이번에는 거의 거리가 없는 이 플레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뭐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기능을 보여드리자면 이 브러쉬 기능인데요.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 선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브러쉬들도 저는 효과가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이 기본 브러쉬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무료로 배포해 놓은 많은 멋진 브러쉬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수채화 효과를 좀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아니면 그 브러쉬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든가, 정말 포토샵처럼 그렇게 커스텀 브러쉬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취향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런 브러쉬들을 다운받아서 어떻게 이 블렌더에 적용을 시키는지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눈에 잘 띄는 이런 두꺼운 브러쉬를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서페이스 모드 말고 이 오리진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다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드는 걸로 함께 이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큐브를 하나 생성해 줄 겁니다. 제가 이 큐브를 생성하는 이유가 그림을 3D 공간에다가 2D 그림을 그렸는데 이 2D 그림이 3D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를 하나 설정을 할게요.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를 생성을 하면 0키를 눌렀을 때 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설정을 좀 해주시고, 카메라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죠.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이 카메라의 모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카메라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조절을 해주시고, 다시 0키를 눌러서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대충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조금만 더 이걸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그리즈 펜슬, 이 캔버스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저희가 지금 처음에 생성했을 때 나와 있는 요 선은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제 선이 벡터 형태로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포인트를 하시면 이 모든 포인트가 사라지면서 그림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을 없앨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드로우 모드 상태에서 이 지우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포인트, 아까 전에 저희가 선택했던 포인트의 위치에 갖다 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제 방해가 되던 선을 없앴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아무렇게나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기초가 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바운싱 볼 예제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바운싱 볼은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바운싱 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만, 그러면 조금 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란 형태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눈이 달려 있는 슬라임을 하나 그려줘 가지고 이걸로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 장 이렇게 그렸을 때는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그림을 여러 장 그려가지고 그거를 시간차로 이렇게 보여줘야 애니메이션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 타임라인이라는 요 창을 꼭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지금 커서가 1에 가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프레임에 저희가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프레임에 예를 들면은 뭐 8프레임까지 가서 저희가 하나의 키를 더 설정을 해줘야 그 다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키를 수동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팔에 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인서트 키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뜨죠. 이 인서트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뭐 키를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옆에 I라고 적혀 있습니다. 블렌더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마우스 클릭으로 뭔가 이렇게 직접 가서 클릭을 해서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하는 도중에 그 옆에 단축키는 무엇인지 바로 옆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가서 클릭하는 게 귀찮을 경우에 거기에 적혀 있는 단축키를 외우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한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키프레임을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제 클릭해서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I 단축키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 커서를 아무 데나 갖다 대시고 지금 8프레임에 가 있는 상태에서 I를 누르시면 드롭다운에 여러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다른 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Insert Blank Keyframe, Active Layer, 즉 그냥 지금 저희가 그리는 이 레이어에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키프레임을 하나 만든다. 이걸 설정하시면 첫 번째 1프레임에 있던 그림이 8프레임에 가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설정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키프레임 표시거든요. 비어있는 키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게 되면 이렇게 두 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 동그란 이 표시를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오토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오토킹은 제가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조작을 했을 때 그 프레임에서 내가 바꾼 만큼 새로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기능이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키프레임을 이 오토키 기능을 온으로 한 상태에서 제가 키프레임이 없죠 지금 8프레임이 키프레임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에 있던 프레임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새로운 키프레임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가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키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첫 번째 러프 단계나 이럴 때는 저는 이 오토키 기능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덧대서 그리면 바로 새로운 그림이 되긴 하는데 이 경우에 그림을 그릴 때 전 그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전 그림과 지금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전 그림이 보이게 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2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라면 거의 모두 당연하게 갖고 있는 이 오니언 스킨 기능입니다. 오른쪽 위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Draw Grease Pencil Onion Skin이라는 곳이 지금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이걸 체크를 하시면 초록색으로 이전 그림이 이렇게 흐릿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이전 그림에 알맞게 제가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여기서 스트레치 앤 스쿼시 이런 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잘 활용해 주면서 한번 빠르게 간단하게 바운싱 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널널하게 키프레임을 잡아주면서 이 큐브가 있는 위치를 슬라임이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을 그려줄 건데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애니메이션이 지금 100프레임도 안 되니까
250까지 이게 총 레인지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100프레임으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렇게 보기 좋게 밑에 이 선을 통해서 스케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 버튼을 통해서 플레이 버튼 딱 같이 생겼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서 방금 만든 애니메이션이 어떤 느낌인지 플레이 해볼게요. 엄청 느리죠? 제가 널널하게 이렇게 스페이싱을 해놨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가 이제 엄청 느린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생각을 깊이 하고 만든 게 아니라서 그렇고, 이거를 확연하게 각 키프레임이 한 4프레임 정도만 표시되게 한번 쭉 줄여볼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쉽게 키프레임의 위치, 그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훨씬 줄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이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좀 더 보기 좋아졌죠. 한 50프레임까지만 보여도 충분할 것 같네요. 움직임이 아직도 조금 느린 감이 있으니까 훨씬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인비트윈이라는 거를 그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 바운싱 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어떤 is in, is out 같은 요소를 별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자, 움직임의 컨트라스트를 잘 활용해 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설명해 드리자면,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파라볼 형태가 있다면 이 형태에서 위에 있을 때는 느려지다가 이 아래로 내려올 때 빨라지고, 처음에 올라갈 땐 빠르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이 페이싱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바운싱 볼 연습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위에 있는 포즈를 잘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공간을 더 많이 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위에 있을 때 더 오래 이제 화면에 보이니까 더 느리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다시 해보시면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좋아진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프레임이 부족하니까 인비트윈이라는 걸 그려볼 건데, 저희가 오니온 스킨을 아까 전에 여기서 온으로 했죠. 그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 프레임도 보이지만 그 다음 프레임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프레임에 있는 그림이랑 24프레임에 있는 그림과 사이에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대충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할 때 지금 이 초록색 그림과 보라색 그림의 중간에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 초록색에 가깝게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 보라색에 가깝게 그려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이즈 인, 이즈 아웃의 원리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는 위에 있을 때 캐릭터가 느려져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에 가깝게 그려줄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 보라색에 있는 위치가 더 가장 위쪽에 가깝기 때문에 보라색에 더 가깝게 그려줄 거고요. 이렇게 인비트윈까지 추가했으면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스무스하게, 그리고 또 그 바운싱 볼의 원리까지 지켜주면서 예제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된 위치에 어떤 그리즈 펜슬 캔버스를 딱 설정해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이 캐릭터가 큐브의 뒤쪽으로 넘어갈 때 큐브 앞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큐브의 뒤로 넘어가는 3D 공간상의 어떤 위치가 확실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보면 실제로 프로젝트 모드에서 실제로 이 캐릭터는 지금 큐브에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큐브에 가려서 캐릭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캐릭터의 2D 그림이지만 캐릭터의 위치가 3D 공간 안에 함께 합성되면서 그렇게 공간감을 잘 살릴 수 있는 2D, 3D 툴이 바로 블렌더이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해서 3D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까지 하는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3D 공간 안을 활보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음 강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